자, 부정방정식. 우리 부정방정식은요, 부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좋은 단어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약간 있는 부정이니까. 자, 우리가 부정방정식은 원래 우리 방정식을 풀 때 미지수가 원래 처음 배웠던 건 1차 방정식이잖아요? 이런 거? 이건 해가 당연히 한 개야. 왜냐면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은 당연히 답이 한 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차를 배웠을 때 이 친구는 해가 두 개일 거예요. 왜냐면 완전 제곱식이 일단 아닌데다가 그죠? 중근을 가지지 않는 데다가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두 개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가 생기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x, y를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x와 y를 구하려면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식이 두 개가 있어야 한다 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 다른 말로 또 하면은 미지수가 만약에 세 개가 있으면요, 이 미지수가 세 개면 똑같이 식이 세 개가 있어야 x, y 지값을 정확하게 정해줄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근이 너무 많아서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어서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그냥. 원래 우리가 x 플러스 y는 1이라고 있으면 중학교 때 이제 활용 같은 거 하잖아. 얘들아,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식을 두 개를 찾아야 돼 라고 해. 왜냐하면 미지수가 x랑 y, 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한 개밖에 없으면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구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똑같은 건데 식이 한 개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만약에 x 플러스 y를 3으로 만들어주는 x, y가 있는데 그거를 미안. 아까 떨어뜨렸거든요. 얘가 자연수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자연수 범위 안에서 x랑 y를 더해서 3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조합은 1 더하기 2하고 2 더하기 1밖에 없죠. 그치? 근데 우리가 이게 어떤 게 1이고 어떤 게 2인지를 지금 확실하게 구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식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연립방정식 답 써주듯이 답을 여러 개 쓰면 돼요. 그래서 x가 1이고 y가 2인 경우에도 더해서 3이 나오고, x가 2고 y가 1인 경우에도 더해서 3이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갈아 껴있는데. 일단 갈아 낄게요. 그래서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수 범위인데 이거밖에 안 줬으면 너무 많아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도 있고요. 음수도 있고요. 루트도 있고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얘가 주게 되는데 정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리고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정수 조건이 있는 거는 좀 쉬워서 이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예시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데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서 예음이랑 진아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한 4개 이상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중3 때 했던 거긴 하거든요. 비슷한 거. 해볼게. 자, 그럼 여기 있는 예시부터 한번 해볼게. 자, 정수 x랑 y라고 얘가 정수라는 조건을 줬어. 그러면 얘가 분수나 루트는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큰 힌트를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우리가 항이 4개 있을 때는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좀 적당하게 이렇게 묶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해보라고 했냐면 그냥 좀 묶어줄 수 있게 웬만하면 4개인 거는 2개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기는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부정방정식은 인수분해랑 살짝 달라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거 2개가 x를 가지고 있으니까 x로 묶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x로 묶었을 때 y-1이 괄호 안에 담기게 돼요. 근데 원래는 여기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잖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럼 원래 y-1이 생기고 필기 안 해도 돼요. y-1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y-1로 묶어서 공통인수를 빼내니까 x-1이 남아가지고 그걸 안으로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얘를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한다고 치면 y-1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똑같은 y-1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냥 내 맘대로 만들어요. 그냥 제 맘대로 만듭니다. 약간 우리 그거랑 똑같아요. 표준형 만들 때 이거 2차 함수의 표준형 만들 때 기억하십니까? 여기 앞에 있는 2개에다가 우리가 그냥 멋대로 난 이거 만들려면 4가 필요해. 그래서 그냥 4를 멋대로 붙였다가 다시 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랑 똑같은 y-1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제 멋대로 마이너스 1을 붙여줄 겁니다. 바로 자르면 안 되겠네요. 마이너스 y가 있었는데 걔한테 마이너스 1을 내 멋대로 붙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 멋대로 마이너스 1을 붙였으니까 다시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밖에 이렇게 달려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나 y-1만 있으면 되고 플러스 1은 필요가 없으니까 플러스 1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x, y-1에 마이너스 하고 y-1만 괄호 안에 남겠죠. 그럼 이 플러스 1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만나서 마이너스 1로 나가니까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는 0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마3을 우변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래서 얘를 는 3으로 만들겠습니다. 는 3. 이렇게 만들고, 자, 그럼 이제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지. y-1을 공통인수로 쏙 뽑아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y-1을 공통인수로 뽑아내게 되면 남은 게 x-1만 남겠죠. 그래서 x-1이 요 안에 쏙 들어가게 되고 이게 3이다 라고 알려주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저기 표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얘는 y-1이랑 x-1은 x랑 y가 정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정수 x, y. 그렇기 때문에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3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정수 두 개를 곱해서 3을 만드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3 곱하기 1, 두 번째는 1 곱하기 3, 세 번째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네 번째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각각 y-1과 x-1이 각각의 역할이 이런 경우일 때 4개만 전부 다 정수 곱하기 정수가 3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답이 얘는 4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내가 y-1이 3이어야 되고 얘가 1이어야 돼. 그러면 y-1이 3이 되게 만들어주는 y는 4가 되고 x-1을 1로 만들어주는 x는 2가 되니까 x가 2고 y가 4이다. 요게 하나의 해가 될 거예요. 이게 이 경우에서의 해가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1을 만들어주는 경우. 그럼 1 곱하기 3을 만들어주는 경우는 얘를 1로 만드는 y가 2, 얘를 3으로 만들어주는 x가 4니까 2,4가 하나의 해가 될 거예요. x가 2, y가 4. 뭐 바뀌었잖아. x가 4, y가 2. 이렇게 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가 x는 2, y는 3. 그럼 마찬가지로 마1 곱하기 마3 형태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y가 0, 얘가 마3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이고 y가 0인 것도 하나의 해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마3 곱하기 마1을 만들려면 반대로 마2, 0을 가져가야 되니까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도 하나의 해가 될 것이다 해서 총 4개의 해를 저희가 만들어줄 수가 있게 돼요. 실수 범위보다는 여기 정수 범위까지만 하고 일단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이거를 만들어주면 돼요. 핵심은 저기요. 곱해서 어떤 수를 만들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조금 더 편해졌어요. 왜냐면 얘는 양의 정수 x, y라고 했거든요.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자연수죠. 그러니까 자연수만 넣을 수가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묶는 것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일단 앞에 있는 두 개를 최대한 묶어요. 근데 이거는 둘 다 y를 가지고 있으니까 y로 묶어줄 수가 있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x-1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만들려면 일단 이거 위치가 조금 불편해서 2단계 하기 전에 위치를 먼저 바꿀게요. 사실 여기는 약간 눈치 문제여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 y로 묶게 되면 x-1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x제곱으로 x-1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한 거. 근데 지금 내가 x를 안 가지고 있고 x제곱이랑 상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합차 공식을 사용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합차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 저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이랑
x-1을 만들어줄 생각을 저는 할 겁니다. 근데 x 플러스 1과 x-1을 만들어주려면 결국은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아 미안, 왜 가로 받았지? 근데 내가 x제곱 옆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였으니까 다시 거꾸로 플러스 1도 같이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뒤에 마 3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요거 두 개가 필요하니까 플러스 1은 밖으로 내보내. 내보내면 이렇게 나와요. 그지? 자, 이제 이거 마이너스 4 나올 거 어떻게 했냐면 우변으로 넘겼고요.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럼 y x-1에 요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1에 저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얘가 4가 나온다? 라고 막 바꿀 수 있겠죠. 공통인수는 x-1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1로 공통인수를 묶어주게 되면 x-1이 밖으로 삐져나가게 되면서 남은 걸 전부 다 괄호 안에 넣어볼게요. 넣으면 y-x-1이죠. 마이너스 분배돼야 되니까. 이게 4가 나오게 만들면 돼요. 자, 우리가 근데 4를 만드는 조합은 2, 2, 4도 있고요. 4, 1, 4도 있어요. 근데 얘가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만 고려하면 돼서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조합은 1 곱하기 4, 2 곱하기 2, 4 곱하기 1 이 세 가지의 조합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당연히 얘부터 해결하면 되겠지? 이거 해볼게요. 그럼 1 곱하기 4가 되려면 얘가 x-1이 1이 돼야 돼. 그럼 얘가 2가 나와야 하겠죠. 그럼 y는 7이 될 거예요. 그래서 x가 2, y가 7인 게 하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x-1이 2가 되려면 x가 3이어야 돼. 근데 x가 3이면 얘가 6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x가 3, y는 6이 하나. 마찬가지로 4, 1이 되려면 x가 5가 돼야 되니까 얘는 7이 되겠죠. x가 5가 되면 y는 7.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을 찾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게 안 나와요. 딱 다른 것만 3개 또는 4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처럼 중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제가 공간이 좁아가지고 가로로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방처럼 XY가 한 세트로 총 몇 쌍이 나오는지를 다 구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221번만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좀 가라고. 빨리 할 줄 몰랐어요. 안 좋다 그러는데 몰랐네. 일단 앞에 있는 두 개, 얘는 조금 더 편하게 묶을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y로, x로 묶었을 때 괄호 안에 생기는 거를 하나 더 생길 수 있도록 오른쪽을 잘 변형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우변이 0이 아닌 게 정상입니다. 곱해서 0 되려면 너무 많은 거예요. 한쪽이 0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지우개 잃어버려가지고 혹시 지우개 잃어버리게 되시면 저한테 한번 찾아와 보세요. 저는 교실 청소를 하면서 지우개를 다 주워놓거든요. 지금 제가 주운 지우개가 8개, 9개인데 누가 한번 빌려줬어요. 오늘 하루 빌려다니면서. 그래서 혹시 지우개 잃어버렸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앞으로도 혹시 잃어버렸다 나한테 와봐. 내가 보관해놓고 있을 수도 있어서.
진도 어디 나가요? 광남. 어디 나갔어요? 가장 최근에 배운 거? 책 좀 볼게요. 예, 보셔도 돼요. 진도는 중요하니까. 승주는? 네, 나눗셈. 다음수 나눗셈? 조리제법? 네, 아예 처음. 완전 처음? 그냥 나누기? 어? 아니야, 아직 몰라. 왜냐면 아직 시험까지 38일 맞나? 38일인가? 37일인가? 그렇게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후루룩 나갈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아니라면 되지. 이게도 반마다 진도 차이가 굉장히 커서 고2는 그렇거든요. 누구는 1단원 이제 아직도 1-1 나가고 있는데 누구는 2-1 들어가고 그래요. 1-1, 1-2-1인데 누군 2-1이고 누군 1-1이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진도를 제가 꾸준히 물어보긴 할 거예요. 학교 수업 잘 들었나 테스트 할 때. 오늘 인수분해 나오고 있어요. 인수분해? 진도 차이 왜 이렇게 심해? 그 다음 시간 진짜 끝났는데. 승준의 반이 진도가 굉장히 느린데 담임 선생님이 수학이다? 네. 와, 그럴 수 있지. 담임 선생님이 수학에 맞구나. 반 들어가면 일단은 그 자기 반에서 해야 되는 담임의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수업을 하는 거. 안 그래? 수업 시간 많이 빼먹었어. 그치? 맞아. 담임 시간은 그렇게 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승준은 수학만 몰빵하는 거지. 하루에 수학 2번씩 하고 수학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빠른 반에 맞추는 게 맞지. 왜냐면 어쨌든 진도로 나가면 느린 반이 따라잡으려고 수업 시수를 바꾸는 케이스는 있으니까. 답이 총 4개가 나와야 돼요. 얘는 4개가 나와야 돼서 2, 3 3, 2 0, 마 1 마 1, 0 이렇게 4개가 나오면 돼요. 아쉽고 조금 아쉽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근데 지금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넘어갈 거거든요. 사실 실수가 더 중요한데 왜냐면 이거 2차 함수 때 바꾸는 거랑 비슷한 거 필요해서 얘가 더 중요하지만 오래 걸리는 관계로 일단은 우리 부등식에서 연립 부등식만 칠 거예요. 이게 원래 1차 부등식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부등식의 특징은 뭐냐면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음수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거 제외하고는 부등호 방향이 바꾸지 않은 채로 그냥 1차 방정식 풀듯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새로 배우는 1차 부등식은 뭐냐면 맨 앞이 이제 이거는 그 부등식의 성질인 거고 맨 앞이 x 앞에 숫자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부등식을 풀어주는 걸 하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내신 때이니까 저랑 다항식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맨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문풀 위주의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개념을 숙지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제하에 예음이랑 진아는 제외입니다. 저랑 안 했기 때문에 진작에 저랑 수업을 하신 분들은 또는 이제 제가 상담 원서나 이런 거 봤을 때 고등수학 상을 한 번 하고 오신 분들은 저랑 안 했어도 한 번 하고 오신 분들은 개념 숙지가 다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수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질문을 했을 때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항식에 나눗셈을 하는데 조리제법 하는 걸 까먹었어요. 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다음 시간에 미리 얘기하지만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다항식부터 다시 할 건데 다항식은 좀 빠르게 스킵할 생각이 있어요. 물론 조리제법을 해야 되는 진아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또 도움을 또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했어? 나눗셈? 그럼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선생님 이거 아직 학교에서 안 나갔는데요? 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개념이 숙지가 됐다는 가정하에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개념 관련된 거를 질문을 안 하는 게 맞아요.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일단 부등식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태정하나 둘 다 부등식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은 어려운데 연립 부등식은 그래도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좀 할만해요. 연립 방정식이랑 약간 비슷해서. 그래서 연립 부등식까지만 하고 저랑 맨 앞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연립 1차 부등식을 해요. 연립 2차 부등식도 있나요? 라고 하면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2차 부등식도 배우긴 배워요. 근데 일단은 연립 1차 부등식을 해서 우리가 1차 부등식인데 두 개를 묶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 우리가 익숙한 1차 부등식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따로따로 풀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우리가 2차, 3차, 4차를 제외한 1차들은 전부 다 x는 왼쪽, x가 없는 건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있는 거는 다 좌변으로 모아야 되고 x가 없는 건 오른쪽에다가 둬야 돼요.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식을 정리를 했을 때 3x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알던 1차 부등식이죠. 그럼 니은도 그냥 우리가 옛날에 1차 부등식 풀듯이 풀어주게 되면 x는 왼쪽, 상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게 될 거예요. 그지? 근데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니까 결국은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이거 수직선에 그리듯이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색깔을 조금 다르게 그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기역에 있는 거 옛날에 수직선에다가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표시를 하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 색칠을 안 한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그려요.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얘가 x가 얘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보내죠.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1차 부등식 때 배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가 녹색으로 그리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마이너스 1을 해요.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된 동그라미를 그려주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왼쪽으로 화살표를 보내게 돼요. 이게 옛날에 배웠던 1차 부등식입니다. 근데 연립 1차 부등식은 뭐냐면 제가 두 개를 하나의 수직선에 두 개를 동시에 그리게 됨으로써 이 두 개가 공통으로 만나고 있는 이 부분을 답으로 써주는 게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답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나왔는데 이제 연립을 하게 되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색칠한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야? 마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답을 쓸 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차 부등식 옛날에 했던 거 잘 기억을 하고 있는가, 수직선에다가 그려서 공통 부분을 잘 찾았는가, 그리고 그거를 부등식으로 잘 표현했는가, 이 세 가지 단계를 모두 잘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 개로 되어 있는 거는 뒤에서 볼게요. 한번 직접 해봅시다.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일단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왜냐면 아직 부등호 방향 바꾸는 게 아직 안 나와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마찬가지로 안 헷갈리게 제가 기역, 니은으로 똑같이 나눠드릴게요. 풀이법이 헷갈릴 수 있으니. 자, 그럼 기역을 먼저 풀어봅시다. 기역을 풀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수를 5번으로 보내죠. 그러면 2x가 8보다 커야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4보다 커야 돼요. 이것도 계산해서 볼게요. 그럼 니은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x가 있는 건 좌변으로 보내고 상수는 우변으로 보내니까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x만 남기려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줘야 되죠. 근데 우리 1차 부등식은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나누게 되면 1이 되겠죠.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1차 부등식은.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수직선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거 바꿔줄게요. 이거 가끔 실수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지금은 두 개인데 나중에 세 개도 그려야 돼요, 여러분이. 1, 2로 바꿔드릴게요. 이유가 있단다. 자, 우리가 1, 2로 바꿔서 제가 그릴게요. 제가 이거는 초록색으로 그릴 거고요. 이건 팔을 썼으니까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근데 저는 분필이 여러 개니까 전 색깔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샤프만 쓰니까 색깔이 한 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 때랑 다르게 왜 내가 하면 잘 안 되지? 왜 내가 하면 자꾸 답이 틀리지?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여기 숫자가 4하고 1이 있죠. 그럼 내가 두 개의 숫자를 찍어야 되는데 1이랑 4를 순서대로 찍어주세요. 작은 게 당연히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초록색으로 이 친구를 그려줄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 등호가 없으니까 색칠 안 하고 x가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걸 1층이라고 생각하고 그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1번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거 1층이에요.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럼 파란색으로 마찬가지로 1 이상인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그려주세요.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을 하고 x가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보내죠. 근데 얘는 이게 1층이잖아. 이건 2번이니까 2층으로 그릴게요. 그때 연립부등식의 해는요 1층과 2층이 공통으로 있는 부분을 색칠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가끔 가다가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그려지면 다들 여기를 자연스럽게 칠하거든요. 이런 느낌이 되면. 근데 여기서 이런 느낌이 되거나 약간 좀 겹치는 게 잘 안 보이는 케이스가 이제 3개가 되면 3개가 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면. 근데 여기겠지만 이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두 군데로 나뉘어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거 실수 안 하려면 지금부터 층 나눠서 표시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층이랑 2층이 공존하고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해는 제가 지금 색칠한 이 부분이 답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색칠한 부분은 어디부터야? 4보다 큰 부분이니까 답은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2번, 와, 괄호가 생겼어요. 괄호가 있는 것도 뭐 괄호만 잘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괄호를 먼저 일단 풀어줘요. 근데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 요거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 부등식을 먼저 풀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 분배해주면 4x 마이너스 3x 플러스 3 2x 여기 먼저 정리할게요. x 플러스 3이 2x보다 작다.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므로 x는 3보다 크다. 로 풀리겠죠? 2번도 그냥 쭉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괄호 푸는 거나 이런 거는 너무나도 잘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x를 상수를 모아주면 우와 하기 싫어졌어. 그냥 분수가 싫어요. 1번이랑 2번을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그려주면 되는데 저는 색깔 구분이 있지만 여러분은 색깔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구분을 1층, 2층으로 잘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색깔만 쓸게요. 자, 3이랑 3분의 13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건 3분의 9죠. 근데 3분의 9랑 3분의 13 중에서 얘가 더 크니까 3분의 13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하고요. 3이 더 왼쪽에 있어야 돼요. 더 작은 수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3보다 커야 되니까 내가 1층으로 3보다 큰 거를 그려요. 그 다음에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때 1층과 2층이 공존하는 것은 여기 1층밖에 없고 여기 2층밖에 없죠. 여기에요. 1층, 2층이 공존하는 거. 그래서 내가 답으로 써야 하는 부분은 3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나는 판수할 때 색깔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상하죠. 전 여러 가지 색깔을 쓰지만 알아보기 좋아야 돼서 답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거는 해가 없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 겹치는 게 있는 문제들만 있을 거거든요. 일단 229번에 1번, 3번을 먼저 하시고요. 아니다. 230번을 먼저 하시고요. 다른 친구들 기다릴 때 229번을 한번 해보세요. 230번을 먼저 해봅시다. 이거 아닐 텐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없어졌어요. 네. 그치? 연립부등식은 연립방정식보다는 그래도 일단 차수가 좀 작아서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괄호랑 정리만 잘 해주세요. 아시죠? 분수는 최소 공배수로 곱해야 되고 소수는 10백천을 곱해서 없애주시면 돼요.
나오는 중에. 5.5가 있어서 뭘 푸는데요? 10 어디죠? 어디부터? 얘부터요? 네. 이건 맞는데? 네? 왜 통분을 했지? 12를 다 곱해버리고 없애면 되네. 없애네. 굉장히 잘했는데? 분수가 나오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거 4, 5 했어요. 근데 여기 가져올 때는 곱한 채로 가져온 거 아니야? 나 7에도 안 곱했다고. 4, 7에 28인데? 뭐지?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건 재현이 막히는 거 없어? 응. 잘 생겼고 분명히 적었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달려있을걸? 아, 마이너스. 응. 근데 그 얘가 물어본 게 이 범위 안에 있는 가장 큰 정수 물어보는 거라서 정수라서 답은 깨끗해. 다음 계산실 쓸 거야. 전화니까. 못 풀고 있는 거지? 못 푸는 줄 알았어. 비싸게 입어가지고. 제가 쭉 쓸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누가 계산 잘하냐 싸움이잖아요. 계산이 저랑 똑같이 나오시면 맞습니다. 만약에 틀렸다면 어디서 틀렸는지 내가 뭘 안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혹시 제가 틀리면 말좀 나도 인간. 혹시 모르는 얘기. 마이너스 3입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6분의 13이라는 라인은 소수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2점 몇몇몇인 라인이야. 얘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2는 될 수 없고 마이너스 3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수이면서 분수인 게 굉장히 헷갈리죠. 여기는 필수제만 풀고 넘길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숙제로 나갈 예정이어서 이거는 저랑 어떻게 하는지 쪼개는 방법만 같이 보고 넘길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똑같아요. 똑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있으면, 근데 옛날에 우리 연립방정식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A는 B는 C 꼴의 연립방정식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연립 1차 방정식.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쪼개냐면 이런 식으로 쪼개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제 A가 B랑 똑같고 B랑 C가 똑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 묶어가지고 방정식 두 개를 묶은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랑 얘가 똑같대. 그럼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이렇게 쪼개지를 않고 그냥 제일 간단한 거 하나 찾아가지고 얘랑 똑같다 라고 식 세우고 얘랑 얘가 똑같다 라고 식을 세웠어요. 원래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웠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불가능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부등식은 무조건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즉 얘하고 얘를 비교할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조건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만 식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야 하는 부등식은 파란색 밑줄을 친 요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라색 밑줄을 친 이 친구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방정식 말고 연립부등식 해주시면 돼요. 얘처럼 그램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두 개 사이에 끼어있는 여기를 답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패스. 풀이법은 그 이유가 똑같아요. 방금 했던 거랑. 근데 얘가 더 중요하니까. 자, 그럼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가 연립방정식에도 있어요.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와 해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연립부등식에서도 특수한 해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이랑 2번을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그럼 x를 좌변으로 보내고 상수를 우변으로 보내면 얘는 이게 끝이야. 2번을 풀면 얘는 이게 끝이야.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수직선에 원래 그냥 그려보겠죠. 아까 했던 대로 수직선에 그리게 되면 숫자가 똑같으니까 4밖에 없어. 근데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얘를 노란색으로 그리게 되면 2하니까 이쪽으로 가요. 얘를 보라색으로 그리면 이상이니까 이쪽으로 가요. 근데 겹치는 게 뭐밖에 없냐면 여기밖에 없죠. 4인 순간만 겹치고 나머지는 안 겹치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문제는 분명히 부등식이 없지만 겹치는 게 4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방정식처럼 x는 4 라고도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겹치는 게 지금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부등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정식처럼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왜냐면 방정식에선 특이 케이스가 두 개였거든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상황이 분명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1번에 있는 걸 풀어보면 괄호를 먼저 풀겠죠. 가져오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 x 부등호 바꿔야 돼요. 6보다 작다. 바꾸면 2번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이거를 제가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 그리게 되면 6이랑 8을 찍겠죠. 그 다음에 제가 1층으로, 즉 녹색으로 x가 6보다 작다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2층, 즉 x가 8 이상이다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니까 내 머리가 원래 뭘 쓰냐면 1층이랑 2층이 겹쳐있는 부분을 답으로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어때? 1층은 이쪽에 있고 2층은 이쪽에 있지. 1층이랑 2층이 동시에 만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답을 해가 없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무슨 실수를 해? 답을 어떻게 쓰냐면 x가 6보다 작거나 또는 x가 8 이상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겹치는 걸 써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답이 두 개네? 하고 답을 두 개로 써버리는 그런 실수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1층이랑 2층으로 나누는 게 편할 거라고 얘기했던 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게 없으면 해가 없다. 근데 만약에 겹치는 게 한 개면 감히 방정식처럼 x는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린 그림처럼 똑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4바퀴 겹치는 게 없고 얘는 겹치는 게 아예 없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두 개만 할게요. 왼쪽에 있는 게 더 복잡해 보이거든요. 2번이랑 4번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옛날에 이거 풀었네. 심지어도 풀었나봐. 과거에 내가 풀어놨어. 한번 2번 4번만 풀어보세요. 뒤로 와. 기억 안 나는 거 있어? 아직 없어? 쭉 풀어봐. 맞아요. 느낌이 약간 뭔가 이렇게 말하다. 이게 기억 안 나는 거 없지? 진호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어떤 걸? 연립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 앞에 거 다 해결했었어요, 혹시? 앞에? 아니요. 내가 설명한 부분에서 1번이랑 2번 따로따로 해결하는 거는 됐어요? X의 범위 구하는 거? 내가 1번, 2번 해서 두 개의 부분씩 찾는 거 지금까지 했던 거. 해결하는 거는 괜찮은데 겹치는 거? 일단 수직선의 그림을 두 개를 다 그려야 돼. 그것도 이해됐어요? 그림 그리는 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층을 다르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높낮이를 하나는 낮게 그리고 한 개는 높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두 개를 그려야 됩니다. 같은 층으로 그리면 겹쳤을 때 우리 눈에 한눈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층을 다르게 그렸을 때 그 1층과 2층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답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이랑 8이 나왔는데 예시예요. 6이랑 8이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6보다 크다가 나왔어. 근데 8보다 작다가 나왔어. 그렇게 되면 겹치는 건 여기죠. 그치? 겹치는 게 여기니까 나는 6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이 부분을 답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답으로 쓸 때 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 x일 거거든요. 이 x가 6보다는 커야 되고 8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답 써주면 돼요. 공통된 거. 근데 지금 여기에는 공통된 게 4밖에 없어. 왜냐면 이 노란색 부분이랑 보라색 부분이 만나고 있는 게 딱 이 순간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답이 한 개밖에 없어서 답이 x는 4라고 한 개밖에 지정이 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는 겹치는 게 없어. 왜냐면 얘가 왼쪽 거는 이쪽으로 슉 가버리고 얘도 이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 두 개가 만나고 있는 걸 답으로 써야 되는데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으로 아예 만나지도 않고 멀어져 버리니까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긴 답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내가 두 개 풀러서 한 거는 다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한 가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 진아가 알고 있는 대로 부등식 이렇게 풀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뭐야? 4야? 그럼 3, 2만 들어오면 돼요. 정수인이죠. 그냥 해놓은 K가 3. 3일 필요는 없지. 왜냐면 3, 2가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1.5도 되고 1.2도 되고 다 돼. 그래서 얘는 이 K-2 자체로 이거 K-2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네모라고 설명해줘요. 이 네모가 네모랑 4 사이가 답이 되는데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면 4보다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3이랑 2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 여기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동그라미가 여기에 닿아도 돼? 안 되지. 그럼 이렇게 뻗어나갔을 때 3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닿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네모라는 애가 2에 닿으면 안 되는데 2보다 작으면 돼. 그래서 2랑 1 사이에 어딘가에 끼어 있으면 얘는 중간에 들어가. 그럼 얘가 1에 닿아도 돼? 이렇게? 그치? 1을 닿아도 되지. 그럼 2, 3만 들어가니까. 그럼 1에 닿아도 되는데 1보다 왼쪽으로 가면 안 되지. 정수가 3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이렇게. 근데 이 내놓가 뭐였어? 생존한 K-2. 그럼 K의 범위는 여기다 다 2를 더하니까 3 이상, 4 미만 이렇게 범위가 나와. 네. 이렇게 두 개 따로 쪼개면 돼. 지금 부동식을 풀려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야 되잖아.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쪼개면 돼. 이렇게 하나의 부동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꼭 이렇게 보면 응, 그렇게밖에 못해. 부동식. 옆에 이 딱 붙어있는 애들끼리만 만들어줄 수 있어. 옛날에 틀렸었어? 이거 어려운 거잖아. 풀어볼게요. 과거 극복. 유형이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이거 맞아요? 아니, 그게 틀린 거 맞아. 이거 맞고. 아, 어떻게 나왔는데? 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근데 계속 정확해. 아 그 그래요? 답은 해가 없다.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알려줄게. 재환이 잘 구하고 있을까요? 다 구했어? 오. 혹시 1번 답이 어디 있어? 해봐. 한 개인데 그 한 개가 뭔지 써줘야 돼. 응. 그렇게 써줘야 돼. 잠깐만. 순서가 보내서 짜는 거 x가 2 나왔어? 혹시 마이너스 2가 아니었지? 그치? 마이너스 2였어요. 나머지는 다 해가 없어요. 없어. 근데 4번은 재환이 계산 잘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유 알려줄게. 혹시 2 나왔어? 4번에? 아니야, 재환아? 4번에 2 나왔어? 그거 계산 잘한 거야. 네. 여기 부동식 쪼개줘야지. 4번 했던 거지. 두 개로? 이렇게. 이제 이거 따뜻하게 계산해. 얘가 잘못 나온 것 같아.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럼 역수인 3분의 1을 하면 돼. 아니, 둘 다 3분의 1을 곱해. 여기도 3분의 1을 곱하고 여기도 3분의 1을 곱해. 둘 다 곱해. 왜냐면 어차피 x만 남길 거면 우리가 1차 방식 때 x를 남기려면 x의 개수의 역수를 곱한다고 배운 거지. 그래서 얘의 역수를 여기다 곱해줘. 여기도 3분의 1을 똑같이 곱해줘. 한쪽만 곱하면 되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푸셨으면 계산이 정말 정확하다면 2번은 해가 없다가 나왔을 거예요. 2번이 좀 더 계산하기가 좋죠. 쪼갤 필요도 없고 깔끔하고 이렇게 나왔을 텐데, 자 4번에서 여러분이 잘 푸셨다면, 잠시만요. 위에 거가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겠죠?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풀었을 때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풀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답을 x는 2를 썼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제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자, 이것도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그냥 그림을 안 그리거나 안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나왔으니까 뭐야 똑같네.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2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제가 이거를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x가 2보다 크면 이렇게 빵꾸 뚫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를 색칠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요. 근데 아까 전에 내가 그렸던 거랑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그렸던 건 여기서 4가 있을 때 한 개가 색칠된 채로 오른쪽으로 가고요. 또 하나도 색칠된 채로 왼쪽으로 갔어요. 차이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둘 다 색칠이 된 경우에는 얘도 4를 가져가고 얘도 4를 가져간다는 뜻이죠. 4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둘 다 4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이 4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이 노란 애는 2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파란 애는 2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등지고 있어서 만나고는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색칠이 안 되어 있어서 만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만나고 있지 않아서 답이 해가 없다. 얘. 그래서 여기서 겹치고 있는 상황일 때에는 둘 다 색칠이 되어 있을 때에만 이 친구를 가져가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구멍이 뚫려버리면 해가 없어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색칠이 되어 있어야 그 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돼서 얘는 노란 아이가 2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공통 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가 없다가 돼요. 됐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 할 거라서요. 얘가 더 해볼게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왜냐면 왜 올라가냐면 A가 생겨요. 아니 여기는 좀 괜찮고 이거 다음 거가 조금 어려워져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한 개 더 남았었네요. 자, 우리가 이거를 풀 건데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해를 주게 되면 일단은 해를 줬지만 정리를 먼저 해보죠. 이 상태로는 뭐 방정식을 자꾸 부등식을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각각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1번이랑 2번을 각각 해결을 해봅시다. 자, 1번 x 상수 다 모아주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를 전부 다 곱해주면 x랑 3이 되는데 음수를 뗐으니까 보는 거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요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거를 풀게 되면 자 일단 요거 가로부터 풀어줄게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x가 있는 건 왼쪽으로 x가 없는 건 그냥 다 숫자 취급해요. 이거 a도 마찬가지. a도 x가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보내요. 그렇게 되면 4x가 18 빼기 6은 12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래서 x를 4로 나누니까 4분의 12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가 이미 이렇게 나왔대. 사이에 끼어있는 형태가 나왔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면 얘가 사이에 끼는 게 나왔다는 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이에 끼어있는 게 답이 됐을 거예요. 여기. 근데 거기서 여기가 지금 B인 거고요. 여기가 4분의 15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색칠도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답이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답이 이거다 라고 쓴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B가 결국은 이거부터 할게요. 얘가 좀 숫자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럼 뭐예요? x가 4분의 15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근데 여기서 부등호를 잘 봐. x가 더 작아야 돼. 근데 이게 나온 건 어디야? 1번이랑 2번 중에 2번이죠. 2번에서 이 친구가 나온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여기서 얘가 도출이 됐다는 거는 이 친구가 4분의 15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분모가 이미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똑같아야 돼서 A는 3이 될 거예요. 3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B를 할 거예요. 근데 이 B가 나왔다는 건 B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니까 얘는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랑 부등호를 잘 보면 1번식에서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죠. 그럼 1번식에서 X가 3 이상이다가 나왔는데 그게 얘가 되려면 B는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도 3이에요. 두 개 더하면 6이 되겠죠. 이렇게 캐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을 정리를 했을 때 나온 이 부등호가 가장 큰 힌트가 될 거예요. 부등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에는 음수 곱할 때 특히 조심해 주시면 돼요. 235번으로 해볼게요. 이건 쪼개야 되는 작업도 해야 되니까 밑에 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똑같은데 숫자만 달라요. 제가 빠르게 하신 분들은 체크하러 갈게요. 이랬는데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아니네. 이게 틀렸어. 풀이 어디 있어?
위에 거 푸는 게 어딨지? 이거. 이것도 좀 마찬가지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얘가 x가 a 플러스 2보다 작다 그랬는데 이걸 네모라고 바꾸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야 해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네모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 잘못 계산했어. 그렇죠. 마이너스 2로 바꾸면 그게 맞네. 밑에 거 푼 거 말하는 거야? 아니요, x가 더 작은 게 맞나? 얘가 2x가 생기고 얘가 3x가 생기잖아. 그럼 3x가 그냥 마이너스 x인데 x를 바꾸면 부동을 바꾸는 거야. x가 작은 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야. 뭐지? 10분 전에 승주가 푸는 거 아닌데? a 플러스가 아니라 a 마이너스겠네. a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2지? 맞아. 이게 너무. 근데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이렇게. 이거 받았어요. 100이 되는 거 아니야? 그 위에 것도? 미드 틀렸는데. 지금 다 뭐 넣었어? 등호가 없네. 등호를 바꿔놨네. 그래서 그래. 근데 원래 부등식에서 실수 더 많이 나오잖아. 풀어봤어? 엄청 빨리 했는데? 건강식보다 얘가 나아? 훨씬? 그 정도면 이거 풀이가 어디부터 오르지? A, B가 혹시 뭐 나왔어? A가 B가? A가 맞는데 B가 틀려서 그래. B만 다시 구하면 될 거야. 태윤이는 잘하고 있어? 이제부터 태윤아? 왜 그래? 숨 쉬어. 괜찮아? 전개도 나온 것 같아요. 방정식? 유빈이는 다 했어? 우와, 깜지다. 수학 깜지. 이거 안 됐어? 이거 풀이하는 거 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K가 이거 맞는 거 같아. 그치? 맞아. 정수가 2개 들어가잖아. 이거까지 됐다. 근데 이 K-2가 여기서 이거까지 세트야. 그럼 이 동그라미 위치에 따라서 얘가 바뀌었어. 이렇게 위치가. 그럼 내가 이 동그라미를 옮기면 되지. 밀어가지고 옮겼어. 자, 2에 다 할 수 있어. 이거 칠해주면 되잖아. 근데 칠할 수 없잖아, 지금. 얘가 빈 동그라미는 내가 바꿀 수 없는데 위치만 내가 바꿔줄 거잖아. 이걸 그대로 옮겼어. 이래도 돼? 안 되지. 왜냐면 이러면 정수가 한 개로 바뀌니까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2보다 왼쪽에 있는 건 괜찮은데 2에는 다 할 수 없겠다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가. 여기 1을 다 하면 어때? 다 해도 돼? 그치? 1을 다 해도 되지. 근데 1보다 왼쪽으로 가나? 안 되지. 왜냐면 여기서 1, 2, 3을 가져가니까 정수가 3개로 바뀌어서 그래. 그래서 얘가 1에 닿으면 안 되고 1에 닿아도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1, 2, 3이 돼. 그래서 이제 플러스 2를 다 해주면 3, 2, 3, 4 이거. 맞는다. 오, 맞아. 이게 맞아. 잘했는데. X를 몰라볼 거야? 학생을 X로 나와? 그럼 4개씩 나와서 10개가 나오면 4X 플러스 10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래요?
뭘 잘했지 벌써. 답은 그냥 틀리려면 너무 다른 얘기 맞는지 모르겠어요. 10으로 통분한 다음에 10으로 곱한 거 아니야? 아, 저는 한 10호 그냥 10 성분하고 이게 10분의 20이랑 같거나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면은 여기다 4를 곱하면 18 넣어가지고 이런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얘가 20이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분자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x 플러스 5a 이거지. 네, 5a 마이너스 2가 20 이하이다 이거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넘겨가지고 x가 마이너스 5a 플러스 20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비슷한 숫자를 넣는 거는 틀릴 수도 있어. 잘못 없어. 난 몰라. 위에 10, 마이너스 18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0 있어야 되네. 아, 이거 마이너스 18이 답지 풀이는 답지에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8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 5a 플러스 18이 있어? 이거 마이너스 무슨 거야? 맞네, 18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얘 부호가 잘못돼. 플러스 2라고 왔으면 되는데. 여기 분자가 플러스 2. 아, 마이너스가 있네, 여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 2죠.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얘가 그리고 플러스 이제 2로 바뀌어서 얘가 18인 거죠. 근데 그건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 7을 이렇게 근데 X는 만들고 뭐지? 이게 20을 만드는 게 아니라 2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A를 결정을 이거 구하는 건 맞는데 얘가 얘가 X는 잡고 이거랑 똑같아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이거 있잖아. 이거랑 얘 이거랑 똑같거든. 그럼 아까 이거 맞아요. 그래서 얘가 맞아. 이게 맞아요. 이건 이거 다은이는 잘 나오고 있어. 아니 이거를 이제 좋아요. 정말 이렇게 만들어. 어려운 거 하죠. 겁주려는 거 맞아요. 왜 자꾸 겁주세요라고. 그러니까 내가 고2한테도 자 얘들아 이제 어려운 거 할 거니까 집중해 이러면 왜 겁주세요 이러는데 겁주는 거 맞거든요 사실. 그래야 긴장을 하고서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어려운 거 어떡해. 진짜 어려운 거 어떡해. 전 거짓말 안 해요. 제가 거짓말을 할 때는 엄마한테만 합니다. 엄마한테만 거짓말. 오빠한테도 해요. 먹을 거 사왔는데 안 사왔죠. 아니 난 아무것도 안 사왔는데 방에서 혼자 먹거나 그런 거 말고 거짓말 안 합니다. 학업에서는. 자, 연립부등식이 해를 받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사실 비슷한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비슷한 거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게 아니야. 비슷한 이것보다 약간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왜냐면 연립부등식이고 그때는 1차 부등식으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자, 연립부등식에서 일단은 식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놓고 해결을 해봅시다. 자, 1번도 x랑 다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얘는 x만 남고 얘는 2만 남는데 음수로 나눴으니 부등호 방향을 바꿔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이거는 그냥 넘기면 되죠. 여기다 써야겠다. 마이너스 2a만 넘기면 되니까 x가 2a 마이너스 4보다 작다로 만들어 버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둘 중에 멀쩡한 걸 먼저 그려라 라고 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봐도 멀쩡한 건 얘예요. 안 멀쩡해.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멀쩡한 아이를 먼저 그려볼게요. 그럼 2를 그냥 한 이쯤 그리고요. 이상이니까 녹색으로 제만 그릴게요. 2 이상이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자, 그리고 2번에 있는 거, 이거 2번에 있는 거를 그리게 된다면 제가 이거를 그냥 네모라고 바꿔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x가 무언가보다 작다라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뭔가보다 작아야 되면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지. 동그라미 색칠 안 하고 왼쪽으로 가지 그릴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여기서
해를 갖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대.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 되어야 하냐면 얘가 등지고 있는 느낌이 되면 해를 가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 네모가 어디에 있으면 되는지 판단을 해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네모가 어디에 있어도 되는지 판단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얘보다 왼쪽이기만 하면 어디다가 그려도 얘랑 절대 안 만나. 그럼 해가 안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저기야. 그럼 얘가 항상 여기 있었어. 뛰어놀고 있어. 뛰어놀다가 여기에 닿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닿으면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됐을 때 다 지워줄게. 미안해, 잠깐만. 만약에 이 네모가 딱 2가 됐어. 그래서 여기에 딱 닿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얘는 지금 색칠이 안 된 동그라미인 채로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해가 있을까? 없어. 왜냐면 아까 내가 해가 생기려면 만났을 때 둘 다 색칠이 된 상태일 때에만 등졌을 때 해가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가 갖지 않도록, 해를 갖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얘보다 왼쪽에 있을 때에도 얘에 딱 닿았을 때에도 해는 없으니까 여기에 닿아도 돼요. 그치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겹치는 부분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모라는 아이가 어때야 돼? 자,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죠. 근데 2에 닿아도 돼요. 근데 2보다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즉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그려야 하는 이 네모라는 아이는 2에 닿거나 2와 같거나 또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네모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네모는 원래 뭐였어? 이건 내가 만든 거고 네모는 원래 2a-4였죠. 다시 집어넣어서 부등식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2a가 6 이하가 되면서 a는 3 이하가 되겠죠. 근데 정수 a의 최대값이니까 답은 3이 됩니다. 3 이하의 정수는 3 이하의 정수 중에 최대값은 3이니까요. 그래서 답이 3이에요. 이렇게 돼요. 해를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되는 게 내가 그려야 하는 동그라미가 지금 여기 첫 번째에 멀쩡한 아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멀쩡한 애보다 왼쪽에 있어야 하는지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악해야 될 건 얘가 여기에 닿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조금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를 갖지 않는 거 똑같은 걸 해야겠다. 236번을 똑같은 걸 한번 해봅시다. 식만 달라요, 색만. 우와, 학교 중학교 때 소금물 했어요? 네. 학교에서 했어? 아니요. 안 했어? 학원에서만 했지. 학원에서 가끔 안 하는 학원이 있는데 이거 학교 시험에 안 나와야 되나? 교과서에 없지? 안 한다 이러고 넘기는 케이스가 좀 있거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 하거든요. 그래서 중2 지금 죽으려고 해요. 연립방정식을 활용하는데 3주 쓰고 있어. 3주. 멘탈 많이 깨져가지고 쌤 제발 함수하면 안 돼요? 이러는 1차 함수하면 안 돼요? 어. 어디부터? 식 나온 이해가 됐잖아. 어. 그럼 내가 원래 이거를 그릴 때 이 값이 지금 뭔지 모르지만 원래 내가 이 값을 알았으면 이런 모양을 그렸을 거 아니야. 이 위에다가. 근데 얘가 문제가 지금 뭐냐면 다시 해를 가지면 안 된대. 근데 우리 지금까지 세 가지 케이스 배웠지. 첫 번째는 겹치는 거 배웠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군데에서 갈라지는 걸 배웠어.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떨어져서 등지고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배웠지. 그럼 해를 가지지 않으려면 일단 우리가 보통 이걸 떠올려.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저 녹색 부분을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약간 이런 그림을 만들려면 이 파란 애가 얘 역할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를 가지지 않으려면 여기가 네모가 될 거거든. 내가 네모로 바꾼 거야. 좀 쓰기 편하다. 원래 2A 마사가 와야 되는데 내가 그냥 보기 편하려고 네모로 바꾼 거야. 그럼 쟤가 얘랑 등지고 있어야 해를 가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얘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동그라미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막대기 같이 이게 통째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알아. 우리도? 그럼 이거 당연히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그래야 해를 안 가지잖아. 얘가 우리도 아는데 얘가 그러면 최대로 많이 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좀 가까워도 괜찮지. 이래도 해 안 가지지. 여전히 등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딱 닿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주면 돼. 자, 내가 닿게 그렸어. 이거 해 있어? 이거 다 무시해요. 이거 무시해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초록색의 이 상황을 만든 거야. 이 상황일 때는 무조건 해를 안 가져. 그럼 같이 닿았을 때는? 이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닿았을 때를 내가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이거는 해가 있을까? 없지. 왜냐면 내가 두 개가 만났을 때는 색칠한 거가 완전히 만났을 때만 해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얘는 색칠이 안 되어 있고 얘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만나도 해를 안 가지지. 그래서 얘가 여기에 만난 상황까지는 해가 없을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 그림이. 근데 내가 이 파란 애를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옮겼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때? 미세하게나마 해가 생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럼 얘가 여기 2를 기준으로 왼쪽 똑같은 거 오른쪽을 비교를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거 괜찮다 그랬지 다은이가. 그리고 똑같아도 괜찮다 그랬지. 근데 얘보다 커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 네모라는 아이는 이보다 왼쪽이 있거나 이랑 같은 데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이보다 작거나 같겠다라고 부등식을 세운 거야. 됐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것도 이것도 해가 가지면 안 되니까 일단 처음으로 이 그림을 먼저 떠올리면 돼. 등진 거, 해를 가지면 안 되니까 등진 거를 먼저 떠올리고 그때 우리가 움직이는 게 여기에 닿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나머지 한쪽에 닿아도 되는가 닿으면 안 되는가를 비교해주면 돼. 얘는 지금 닿아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만약에 다은이랑 그게 닿으면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돼야 돼. 만나면 안 되니까 등호가 빠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얘는 지금 만나도 되니까 내가 등호를 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 네모라는 아이는 2a-4니까 원래대로 돌려줘서 이거 넘겨서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려워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똑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그 부등식이 원래 부등식이 아니야. 근데 1차 부등식으로 똑같이 나와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움직여서 만드는 거. 근데 이거 이거 어떻게 이해해? 지금 고1도 어려운데. 연립 부등식이라 어려운 거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중2 이거 배웠을 때 멘탈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막혔는데 수직선을 그려요. 저처럼. 응. 승리 답 먼저 맞춰주세요. 한 바퀴 돌 건데. 그 해결 가야겠네. 마지막 하루. 뭐 나왔어? 4개가 아니라 4명일 거야. 아까 내가 학생 수를 X라고 말했잖아. 학생 수가 4명인데 초콜릿 개수로 물어봤어. 맞아. 그렇게 풀어주면 돼. 여기? 응. 연립부등식은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원래 중2 때 있던 건데 고등학교로 올라왔어. 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가니까 똑같은 게 또 있더라고. 좀 많이 놀랬는데. 그래서 너네가 미적분이나 이런 거 선택하는 거야. 선택 과목으로 바뀐 게 원래 난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를 고등학교로 올리게 되면서 시간이 부족해. 그 적분, 통계, 미분, 기하, 벡터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 선택을 하는 거야. 뭐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승주 이과로 갈 거야? 사업을 사탐은 잘해? 그것도 아니야? 둘 다 못하면 수학 따라가는 게 맞아. 근데 수학을 잘하면 영어는 공통 과목이니까. 왜냐면 내신으로 챙길 거 아니야? 내신으로 챙길 거면 미적분이 낫지. 근데 애초에 기백 고른 애들이 거의 없어. 기하를 더 고르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수투를 배우거든. 근데 수투에 미적분에 대한 거를 좀 배워. 근데 그거를 좀 쉬운 미적분을 배우고 이제 그걸 어려운 미적분은 이과만 해야 되니까 미적분 하나로 넘어가. 그래서 그게 미적분이거든. 그럼 이제 수투에서 한번 봤던 미적분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아예 셀칸 처음 보는 기하 벡터는 안 하는 애들이 되게 많대.
미적분이 더 좋다고 생각해. 도형보다 연산에 강한 거 아니야? 그럼 미적분이 맞아. 기하 벡터는 그림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좀 더 복잡해. 그래서 실직성 안 맞추고 갔는데 이거 이게 다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어도 된다는 거.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 건 알지. 근데 이거 쓰면 안 돼. 아니 분수로 나오는데 이거? 이것도 합칠 수가 있잖아. 상해선생님만 치면 이렇게 돼. 이쪽이 진짜 아깝다. 그 다 푼 거야? 앞에서 하나 하는 문제 좀 있는데 아마 요거였을 건데 하나뿐이 되는 거야 정수가. 그럼 양쪽으로 범위가 있어. 그럼 얘가 4보다 크면 되는 건 맞는데 5보다 커지면 안 되잖아. 그럼 정수가 2개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돼? 이게 3보다 큰 게 고정이니까 얘가 4만 가져가려면 4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맞는데 5보다 커지면 4랑 5 두 개를 가져가. 그얘 상한선이 하나 존재해. 그것만 추가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이도 아예 해도 안 되고 딴 것도 다 해가 없어. 여기 결국에 해가 없는 거야. 방식이 강하네. 그래서 만약 이걸 치면은 힘들었어. 부분이 이거 여기거든. 그래서 A가 완전 아까운 거 할수 있어요. 이거 해를 걷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게 종이야? 이거 푼 거야? 그거 그치? 이거를 풀어주면 이거는 뭐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찬가지로 해를 갖지 않으려면 일반적으로 이걸 떠올린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기 색칠이 안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거는 만나도 돼. 해를 갖지 않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똑같이 만났을 때는 둘 다 색칠이 되어 있을 때만 해를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색칠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얘가 여기 만나더라도 해는 어차피 안 가져. 그래서 여기 등호가 붙어져. 여기 2일 때도 가능해서 등호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어려운 거지. 여기 4하고 여기에 3이랑 2가 있으니까 아마 1이랑 2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났을 것 같고 맞아. 근데 얘가 마찬가지로 여기에 닿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줘. 이거 4보다 작다는 맞아. 근데 만약에 내가 2보다 크다라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2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해가 몇 개야? 2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2보다 큰 3밖에 없지. 그치? 3밖에 없으니까 얘가 2에 닿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 안 넣는 건 맞아. 근데 얘가 여기에 1에 닿으면 1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해가 2개가 이렇게 있어. 근무에 들어야 그래서 얘가 1에는 닿으면 아주 편해.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없어. 아니야 1에 딱 닿아도 어차피 1을 가져가지 않잖아. 딱 뚫려있으니까. 여기 구멍 뚫려있으니까 1이랑 4는 안 가져가고 1이랑 4 사이에 있는 것만 보니까 2랑 3을 가져가고 그래서 1을 다 그치. 그래서 여기만 등호가 붙으면 돼. 3이랑 나머지 굉장히 잘했는데 엄청 잘 잘했어. 태윤이는 이거 엄청 어려운 거라서 잘 배웠어? 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아니 이때 처음 했으니까. 맞아요. 처음 했어요. 나도 다 이해한단다. 오. 이제도 이거 같아. 무슨 말인데? 틀렸던 것만 풀어봐. 맞은 거 하지 말고. 몰랐던 거랑 틀렸던 거 이런 거만 해봐. 이거 맞았죠? 네. 아 맞죠? 맞았어. 네. 둘 다 맞은 거 아니야 그래? 네 맞았어. 뭐야? 왜 맞은 거야? 틀렸다는 게 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일인데? 제목 언제 가요? 저 한 바퀴 돌고 갈 거예요. 거기까지. 이가 아예 아니야. 이었어. 계속 앞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뒷정에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디가 이거 만드는 얘도 맞아. 얘도 맞아. 이 그림을 보고 이거랑 계산 실수일 것 같은데? 아, 위에 거. 재환이 맡긴 거 없어? 다 뭐 나왔어? 그 뒤에 거.
그건 맞는 거 같아. 20%. A가 왜 3분의 5지? 심지어 저희 재환이 것도 너무 뭐라고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 아니야? 이게 여기지? 이거 동그란 거 아니야? 색이 안 A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수익성이 x가 A 이하인 거니까 이하의 색칠을 하고 왼쪽으로 여기에 A가 있는 거야. 이걸 그대로 여기 나오는 거야. 이거는 해가 안 되는 거야. 시간 아니야. 이거 그냥 그림으로 하고 시그시는 왜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림으로 하고 얘가 A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요. 틀을 걷지 않아야 되니까 그럼 이보다 왼쪽은 가능하지. 근데 위에 닿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A가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가 2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끝이야.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아, 얘는 여기 하늘색인데. 얘가 A인데 A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곳이 2보다 왼쪽 그리고 B랑 똑같은 곳에 있을 수 있는 곳이지. 그렇지. 그럼 2보다 2랑 똑같거나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거나 같거나 A는 2보다 작거나 이렇게 써주면 근데 이거 어렵게 강원도인 거 많이 왔는데. A가 2보다 왼쪽이니까 A가 2보다 작아요. 재밌었잖아. 이거 두 개가 만나서 내가 똑같이 만났을 때는 둘 다 색칠이 돼야 해를 가진다고 얘 색칠이 하나는 되어 있고 얘 색칠이 안 되어 있지. 그래서 얘 둘을 만나면 해를 안 가져. 어머. 얘 때문에 이게 A가 이거랑 이 부동어랑 전혀 관련 없는 부동어야. 얘는 얘가 연관이 있는 건 여기다가 얘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동그랗게 색칠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려고 있는 거거든. 이 부동어. 그림 그리면서 이 부동어의 역할은 끝났어. 내가 새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A가 B보다 왼쪽에 있어도 되는지 똑같이 있어도 되는지 이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되는지를 판단해 줘야 돼. 학생이 맨날 그러니까 자 A가 B에 똑같이 겹쳐지면 이런 상황이 뭐야? 이거잖아. 그치? 이건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내가 똑같이 만났을 때는 둘 다 색칠된 애들이 두 개가 만났을 때만 해를 가져 이렇게. 둘 다 색칠이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얘는 한 개는 색칠이 되어 있고 한 개는 안 되어 있잖아. 그럼 만나도 해를 안 가져. 그래서 만나도 돼. 됐어?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해줘야 돼. 만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답의 결정이 되겠죠? 그 정답과 오답의 차이가 되겠지. 왜? 이거 객관식이 나오잖아. 답은 당연히 어떻게 나와? 1. A가 2보다 작다. 2번. A가 2보다 크다. 3.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4.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답은 이건데 이거 고르면 바로 땡기는 거야. 같다의 하나의 차이로 답이 갈리는 거지. 그럼 몇 점 날아가냐면 5.1점 날아가는 거야. 네? 이거 5점대 문제예요. 5점 문제. 한 238분 정도로 나오긴 할 거예요. 5점대 문제. 어?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용만 남았거든요. 열릴 부등식이. 이거 소금물. 이거는 근데 학교 교과서에는 있긴 하거든요. 그 고1 교과서, 세전 광란 교과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난 지금까지 광란고 시험에 농도가 나오는 꼴을 못 보긴 했거든요. 세전고 포함해서. 그래도 해야겠지? 혹시 모르나 갑자기 선생님이 자 이거 프린트 받아. 너네 교과서 농도 없으니까 프린트로 한다.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때 하면 안 돼요? 우와. 11명이 찬성하면 그렇게 할게요. 그때 합시다. 찬성합니다. 손들기 할까요? 자, 소금물 문제를 나중에 학교에서 프린트나 교과서 어쨌든 수업 때 소금물 언급을 하면 그때 하자. 손 들어봐.
이거 반대로 하자. 자, 반대로. 소금물 지금 하자. 손 들어봐. 있네요? 할게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할 거였거든요. 다수결로 할 게 아니라. 왜냐면 이거는 있으니까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원래 맞잖아요. 11명이 찬성을 해야 안 하는 거예요. 자, 소금물은요. 이제 예전에 학원을 중학교 이거 어디 처음 나오냐면 방금 때 처음 나오지만 중학교 때 이제 꾸준히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이 소금물을 다 풀어주는 학원이었다. 그러면 소금물을 조금 했을 거예요. 하다 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소금물까지 다루지 않았다. 버석시까지만 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금물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자, 소금물은요. 우리가 그 원래는 농도를 구하는 식으로 시작을 해. 이 농도는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애들한테는 제 카페 모카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이 카페 모카를 만드는 원리는 우유에다가 초코 시럽이랑 샷을 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내가 뭐라 설명하냐면 카페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 근데 항상 그때 당시에 내가 디저트 상고를 진짜 많이 먹어서 왜 디저트 상고만 가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가 비율이 좀 좋아요. 그 샷과 초코 시럽의 비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달달한 것만 먹어서. 그래서 내가 그거를 설명을 해줘.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똑같은 양인데 이거 벤티 사이즈가 정확히 580ml예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많이 먹어서. 580ml인데 거기서 그럼 우유의 양은 만약에 이만큼 500ml를 정확히 넣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내가 똑같은 우유 500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샷을 1개를 넣느냐, 2개를 넣느냐, 3개를 넣느냐가 쓴 정도가 달라지죠. 중학교 애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내가 샷을 1개 넣은 거랑 2개 넣은 거랑 3개 넣은 거랑 당연히 어떻겠어? 쓴맛이 다르겠지. 왜냐하면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농도가 진해져서 더 많이 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농도를 구하는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농도는 일단 %예요. 농도는 %여서 원래 농도를 구할 때에는 소금물 기준으로 할게요. 자, 소금물. 내가 가지고 만든 소금물의 전체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게 농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식은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근데 얘가 %이기 때문에 백분율은 비율 곱하기 100에 의해서 여기에 100을 곱한 게 농도가 된다. 라는 이 농도식에서 저 식이 도출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걸 좀 풀어본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농도 문제 같은 경우는 소금을 기준으로 봐요. 식 세울 때 무조건 소금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은으로 식을 바꿔줘야 돼.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이 곱하기 100부터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을 하게 돼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100분의 농도는 이거 없어지면서 소금물분의 소금이 돼요. 근데 우리가 식 세울 때는 소금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소금만 남기려면 양쪽에다가 이번엔 소금물의 양을 곱해야 돼요. 귀찮은데요? 소금물을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여기 약분이 되니까 소금만 남아.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구하는 방법은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이렇게 배워요. 와, 길다. 그래서 이게 저기 있는 식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에는 소금에 이걸로 도출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소금 구하는 식을 외워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x를 뭘로 놓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식을 세울 때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워줄 거거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8%의 소금물 300g이 있었는데 거기에 14%의 소금물을 넣었대요. 근데 얼마를 넣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14%의 소금물이 xg이 있었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삐뚤어졌지? 어쨌든 여기에 8%의 소금물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근데 이게 몇 g이냐면 300g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다가 14% 좀 진한 소금물을 추가를 했대요. 근데 몇 g인지 몰라서 제가 xg이라고 놨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소금물 2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2가지인데 9%랑 11%죠. 근데 이상이랑 이하니까 제가 부등호를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섞어가지고 11%가 되는 경우 이하 그리고
9%가 된 거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어쨌든 300g이랑 xg을 더했으니까 어떻게 섞어서 농도가 얼마가 나왔든 간에 소금물의 양은 300 플러스 x가 되겠죠. 300 플러스 xg, 300 플러스 xg. 소금물의 양은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봐봐. 소금물의 양 다 표현했죠. 농도도 전부 다 표현했죠. 우리가 지금 표현하지 않은 건 소금밖에 없어. 왜냐면 이 식에서 소금물, 농도, 소금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농도, 소금을 다 했으니까 이제 소금의 양을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소금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냐면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했었죠. 그럼 100분의 9, 100분의 농도 9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해주면 돼요. 300 플러스 x. 이게 뭐냐면 농도가 9%일 때의 소금의 양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을 세우게 되면 여기서 원하는 식은 농도가 11이니까 100분의 11 곱하기 소금물을 해주면 이게 11%일 때의 소금의 양이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은 내가 이걸 섞었을 때의 소금의 양이 여기보다는 많고 여기보다는 적다라고 식을 세울 거라서 이렇게 식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원리가 이해가 됐을까요? 소금물, 근데 농도 문제는 한 번 이해하고 나면 좀 쉬워요. 어쨌든 그냥 소금에 관한 식 하나만 세우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에 의해서 100분의 8 곱하기 300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얘를 더했지. 더하기 100분의 14 곱하기 x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건 연립부등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둘, 세 개를 부등식으로 묶어놨으니까 요걸로 하나 풀어줘야 되고요. 요걸로 하나 풀어줘야 돼요. 식 세운 거 이해 안 된 거 있는 사람? 너무 낮게 써서 높게 쓸 거야. 그림 그릴 때 높게 그리면 팔이 아파가지고 자꾸 낮게 그렸더니. 식 세운 거 이해 안 된 거 있어요? 이해 안 된 건 없어요? 그냥 혼자 할 땐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네. 선생님이 설명해서 쉬운 듯. 근데 이거 우리가 식이 지금 다 100 때문에 이 거슬리니까 다 100을 없애버려야 편하겠죠? 100 없애고, 100 없애고, 100 없애고, 100 없애고 풀어주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 100 없앤 상태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9, 1번으로 할게요. 300 플러스 x 83, 24니까 2400에 플러스 14x.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해주면 2700 플러스 9x가 2400 플러스 14x. 그래서 이거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5x.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300.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나누면 x가 60 이상. 이렇게 하나가 풀리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음수다? 그럼 뭔가 잘못됐어. 왜냐면 x는 뭐야? 소금물이거든. 소금물이 마이너스일 수 있잖아. 자, 그럼 두 번째. 이거로 풀어주면 돼요. 이것도 100 없앨 상태로 갖고 올게요. 83, 24니까 2400 플러스 14x가 11 여기다 분배해주면 3300 플러스 11x. x 이쪽으로 갖고 오면 3x. 이거 여기로 갖고 오면 900. 그래서 x는 300 이하가 돼요. 그럼 당연히 연립부등식 해가 없진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만들면 60이랑 300이 어디 이렇게 있겠죠. 근데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쓴 건 60 이상이어야 하고 초록색으로 쓴 건 300 이하가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풀려서 겹치는 건 어디? 60 이상, 300 이하. 그래서 답을 쓸 때에는 60g 이상, 300g 이하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방법만 알아놓으세요. 영상에 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려먹어야겠다. 야, 이 영상 봐요. 영상 봐! 이렇게 해야겠다. 자, 근데 나머지 밑에 있는 게 더 식 세우기 조금 편하실 거예요. 240번은요, 농도랑 조금 관련이 있어요. 조금이요. 조금. 비슷한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241번은 어려운 거라서. 그럼 239번에 식 한번 세워보세요. 239번. 해보세요. 네, 이런 문제도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돼요. 또 공도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소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였구나. 다 풀어봤어? 이거 좀 어려운 건데. 나왔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3분의 8이라는 거 안 나왔어? 265분? 얘 3분의 8이 나오는데? 이거 2개 나왔어. 이게 잘못 나오나? 맞아? 잘 나온 거 아니야? 이거 3으로 한 거 보니까 여기 3분의 8 잘못 나온 거 같은데? 아, 이거 맞아? 이거? 3분의 2 마이너스 2. 이게 잘못 나왔어? 저기 틀렸나 보다. 208번? 쉬는 시간이 좀 돼. 설명이 길어. 영어 전. 고마워. 이거? 답이 이거야? 아니, 답이 분수였는데. 이게 A에 관한 식이 잘못 나온 걸 수도 있어. 분수를 넣어야 되는데 안 나온 거. 얘 답이 뭐냐? 이거? 뭐야? 이거는 정답? 1, 2 정답? 지나하는 거? 제가 이거 하는 거? 저거 하는 거? 오! 잘 모르겠다. 어떻게 했는 거? 그래서 태도는 이렇게 돼요. 영상 좀 꺼낼게요. 어차피 이제 숙제 주고 끝날 것 같아.